보겠습니다. 자, 29번 가보시면, 자, 뭐가 나옵니까? 자백배제 법칙이라는 게 있네요. 자,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로 못 쓴다. 이게 자백배제 법칙이잖아요. 자, 그래서 1번부터 가보시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뭐다? 임의성이 없다라고 본다. 그래서 고문과 자백 사이에 시간적 접착성을 요하진 않습니다. 이런 건 요하지 않아요. 한번 고문 당하면 심리적 외포 상태에 계속 빠지는 거죠. 그래서 됐고, 그다음 두 번째, 자, 피고인의 자백이 신문에 참여한 검찰 주사가 있네요. 검사가 아닙니다. 검찰 주사가 피의 사실을 자백하면 피의 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에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도 위 자백이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데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했는데, 자, 검찰 주사는요, 뭐다? 피의 사실을 자백하면 피의 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에 청구를 하지 않겠다. 이런 걸 할 권한이 없어요. 이게 뭐다? 기망이에요. 이게 기망이 되는 겁니다. 기망이니까 당연히 임의성이 없는 거죠. 임의성이 없다. 됐고, 다음 세 번째. 자,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든가 또는 불기소나 경환제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하여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예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당한 이익과 교환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만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됐고, 다음 4번 가보시면 4번 뭡니까? 자,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뭐다? 임의성 없다. 1번하고 같은 취지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밀착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한번 가볼까요? 자, 31번. 전문법칙 옳지 않은 거 있네요. 첫 번째. 자,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 공조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이 지명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는 형사소송법 312조 또는 313조에 해당하는 조서 또는 서류로서 원 진술자가 공판기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는 314조 증거를 인정할 수 있다 했는데, 자, 뭐죠? 우리 법의 태도는 외국 수사기관은 뭘로 취급합니까? 사경이죠. 그러니까 312조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그럼 312조고 당연히 313조 적용될 수 있다 없다? 가능한 거죠. 314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 2번 검찰 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그 다음에 체크할까요?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 이걸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해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 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로 간다? 사경으로 취급하는 거죠.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보시는데 3번 보시면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쭉 나오는데 대체적 명령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13조의 진술서를 얘기하는 거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 성립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았고 조서 적상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할 때면 인정한 것을 볼 수 있냐? 아니죠. 뭐냐면 실질적 진정 성립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은 피고인 실질적 진정 성립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자, 우리 33번 가보겠습니다. 자, 33번 가보시면
유죄 판결 이후에 명시할 사항이 있네요. 유죄 판결 이후에 명시할 사항은 323조죠. 그래서 범죄될 사실, 증거의 유지, 법령의 종. 이건 무조건 명시하고요. 그다음에 형의 가중감면에 이유되는 진술,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진술이 있다. 그러면 또 명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1번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이후에 범죄 사실, 증거의 유지, 법령의 적용. 범죄 사실, 증거의 유지, 법령의 적용. 이거 세 가지 무조건 쓰는 겁니다. 하나를 누락하면 파기 사유가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자, 법령의 적용인데 사기죄의 법률 적용에 있어서 형법 347조만을 적시하고 그것이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2항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다면 뭐다? 위법이냐? 아닙니다. 조문은 뭐 디테일하게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347조만 쓰면 돼요. 항을 잘못 썼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3번. 자, 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 이후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의 증언들에 관한 판단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 증거는 뭡니까? 어떤 증거? 적극적 증거만 명시하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 항소심에서 제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는 판결에 일일이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양형의 조건, 장량감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쓴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뭘로 가느냐? 3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36번 가보겠습니다. 케이스인데 별로 어려운 얘기는 없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는데, 자, 검사 P는 갑을 A에 대한 사기죄와 B에 대한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기소했다. 경합범. 그 다음에 1심 법원은 모두 유죄 인정했죠. 모두 인정했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하자. 그 다음에 뭡니까? 갑만 양소했죠. 그 다음에 항소심 법원은 사실 1에 대해서는 무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2에 대해서는 유죄. 옳지 않은 거 있네요. 첫 번째 가보시면, 자, 갑이 상고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하고, 당연히 서면이죠. 근데 어디에서는?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하죠. 됐고, 두 번째, 만약 항소심 법원이 사실 이에 대해서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불이익변경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그래서 지금 갑만 양소했으니까 불변금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징역 뭐다 쭉 해서 뭐가 됐습니까? 집행유예를 배제해버리면 위법이 되는 거죠. 집행유예를 배제하면. 그래서 집행유예를 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 3번. 만약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은 그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여 심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은 보장을 하는 겁니다. 기간은 무조건 보장해 주는 거죠. 다음 4번 가보시면 P만이 사실 1에 대해서 상고한 경우 대법원이 두 사실을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실 2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으니까 아니죠. 자, 뭐다 상상적 경합이 되고 그 다음 뭐가 됐습니까? 지금 이건 주문이 하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일부 상소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상소입니다. 전부 상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이제 알아두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되는 것에서 첫 번째 뭡니까? 징역 1년 6월을 징역 1년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집행유예죠. 그러니까 결국엔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한 거거든요. 이거 불변금 위반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 1년 6월을 집행유예에서 금고 8월 역시 마찬가지. 집행유예 배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징역 6월을 징역 8월로 했는데 집행유예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취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고유예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벌금 바꿨으니까 불변금 위반이 되죠. 자, 그런데 징역을 뭘로 바꿨어요? 벌금으로 바꿨다. 문제 없고. 그 다음에 형 집행 면제와 집행유예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 어쨌든 형량이 떨어졌으니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4번 이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4개.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자, 40번을 가보겠습니다. 40번. 직결심판 절차 옳지 않은 것.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시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직결심판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가 있다 해서 있죠. 됐고, 두 번째,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제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 제정 증거 있죠. 그다음 서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피고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전문법칙에 제한적 적용해가지고 312조 3항과 313조 1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죠.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경찰서장은 직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직결심판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연히 직결심판은 공소장 1번주의가 배제되는 거였죠. 배제된다. 그래서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네 번째 가보면 판사는 사건이 직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직결심판 절차에 의해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럼 공판 절차에 심판하느냐? 이건 약식명을 때 하는 거고요. 그럼 판사는 뭘 하게 돼 있다? 직결심판 청구를 기각하게 돼 있죠. 자, 직결심판 청구를 뭐 한다? 기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자, 이제 뭐죠? 판사가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잘못되면 기각 결정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하는 겁니다. 송치하는 거죠. 그리고 요때 이제 검사가 이때 뭐 한다?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회 40번 문제까지 보셨는데요. 이제 개정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대단히 전통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시고 새로운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점이 된다. 그래서 복습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 승진 모의고사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